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 가맹택시에 코를 몰아주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회사를 통해서 카카오티 블루라는 가맹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티 앱의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가맹택시에 코를 우선 배정했다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홍 이코노믹 리뷰 미래경제부 부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가맹택시에 유리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인데요. 어떤 식으로 가맹택시에 우대를 해줬다는 건가요? 네,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카오 팁에서 이제 T에서 호출하는 택시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카카오티 블루인 자체 가맹 택시와 이제 그렇지 않은 비가맹 택시 두 가지가 있는데,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가맹 택시의 택시 호출, 즉 코를 집중적으로 몰아줬다, 이렇게 봤다고 이제 과징금을 부과한 한편 시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단순한 코를 몰아주기를 좀 넘어서요. 네. ETA라고 부릅니다. 승객과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기사들한테 수익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장거리 배차에 있어서도 역시 가맹 택시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비유하자면, 네.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이제 그런 기업들이 오픈마켓을 활동하면서 많은 셀러들의 상품을 전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마존이나 쿠팡이 자체적으로 만든 PB 상품을 출시한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다른 셀러들 상품보다 이용자들의 눈에 더 가장 잘 띄는 곳에 이렇게 배치하는 이런 부적절한 행태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 조사 결과는 이게 그냥 알고리즘 자체를 그렇게 되도록 설계를 했다,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한 거죠? 네,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가맹 택시에 모든 콜이 다 집중될 수 있고 또 좋은 콜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맹 택시 서비스가 2019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랬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설명에 따르면 가맹 택시 서비스 전략은 수차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되어 있는 변화도 있고요, 또 공개되지 않는 변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기업 비밀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변경을 시키되 내부에 특별히 알리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한때 나왔던 스마트 호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대적으로 공개되기는 했지만 또 금방 사라지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좀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공정위의 조사대로 만약에 가맹택시한테 코를 몰아주었다면 당연히 가맹택시의 수입이 비가맹택시보다 많아질 테고, 아무래도 배차가 더 많아지니까요. 그러면 또 한편에서는 이제 비가맹 기사들도 이게 콜이 잘 안 오니까 가맹 기사로 유입되는 하나의 좀 요인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수익으로도 좀 연결이 되면서 카카오 모빌리티도 이번 일로 해서 수익을 좀 많이 늘린 측면이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카카오 팁 택시 자체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카카오 모빌리티 전체로 봐도 이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만 이제 가맹 택시 시장에서는 가맹 택시 기사들의 수익이 상당히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한 최대 2.2배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수익이 많이 늘어났느냐?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2019년 이제 14.2%에서 2021년 73.7%까지 급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이제 제2의 플랫폼 전략을 가동할 수 있는 단계에는 올라왔지만
아직 이걸 가지고 이제 수익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카카오 모빌리티의 수익으로까지 연결된 거는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가맹 택시가 더 수입이 많아졌다고. 그러니까 비가맹 택시보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2배 이상 더 많아졌다고 하니까 네. 당연히 비가맹 기사님들이 가맹 택시로 이렇게 유입될 수 있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됐을 것 같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점유율이 정말 많이 대폭 상승한 결과를 부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실 때 카카오 모빌리티가 뭐 1km 미만 단거리 배차 같은 경우는 이 가맹 택시에 제외하거나 좀 배차를 좀 안 주고 이런 경우는 단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비가맹 택시에 배차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 좀 이따가 좀 다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지만 일단 네. 공정위 주장이 맞다면 이런 전제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카카오가 자사의 가맹택시 경쟁력을 키워서 시장을 석권하려는 목표는 이제 반드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맹택시 시장 그 기사들을 이제 많이 끌어모아서 그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 기울이고 있었고요. 그 방금 이야기했던 그 단거리 배차에서의 가맹택시 제외 그리고 장거리 배차에서의 가맹택시 우대를 비롯해서 콜 몰아주기 모두 카카오의 시장 장악 로드맵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공정위는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면서 카카오 모빌리티에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시정 조치 요구했고 과징금 부과했어요. 과징금이 257억 원인데 일단은 이 제재 사유로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제재 사유를 들었는지 궁금하고 공정위 입장은 그래서 어떤 건가요? 네, 사실 그 핵심 쟁점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가맹 택시와 이제 비가맹 택시의 배차 수강률을 이제 결정하는 로직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제 구축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비가맹 택시는 과연 콜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 또 이에 따른 비가맹 택시와 가맹 택시의 그 수익 차이는 얼마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장악할 수 있는 시장 장악력이 좀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니냐, 뭐 독과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가장 공정의 입장을 한 가지로 이제 정리한다면 예. 카카오 모빌리티가 은밀하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은밀하게 알고리즘을 변경해서 카카오 택시에 확실한 우대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가맹 택시 기사들을 끌어들여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 네, 이것이 이제 공정의 핵심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잖아요. 근데 과징금이 257억입니다. 이 과징금은 어떻게 이 액수가 산정이 됐는지 그 기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매출액을 뭐 구체적으로 따져본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공정위가 봤던 이제 모수라고 하죠. 그 상황은 이제 시장 상황은 경쟁에 대한 효과가 발생하는 시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 그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 그리고 이제 일반 중형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 이 두 개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위가 부과한 그 257억 원은 이제 잠정 과징금이거든요. 아, 잠정이에요? 예,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제 작년 말까지의 이제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공정위가 전체 회의를 종료하고 최종 심의일이 잡혔던 것이 이제 지난 8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8일까지 이제 추가 매출액이 반영이 되면 과징금 규모가 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 변동된다는 건 조금 더 늘어날 측면이 많아진 거네요, 그러면? 네, 줄어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 산정 기준은. 네, 산정 기준은 매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의 입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위는 조사 결과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불공정 거래다. 자유시장에서 공정 거래를 저해하는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이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명령했고 그리고 과징금도 부과를 한 건데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지금 행정소송을 내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입장인가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그 발표가 난 이후에 그 여러 가지 경로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내부는 지금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예, 그 행정소송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억울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요. 네, 이거 좀 애매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걸까요? 네, 그 공정 입장은 이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콜 몰아주기를 통해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를 이제 우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내부 알고리즘 조작을 했다는 전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해 이제 내부 알고리즘을 공개를 해서 사실 조작을 하지 않았다. 즉 가맹 택시에 우대를 주는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정위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가맹 택시가 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맹 택시만을 우대하는 알고리즘은 일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가맹 택시가 우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알고리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맹 택시가 우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이 네. 존재한다는 건 그렇다면 이렇게 반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반론이 많죠.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예. 우리가 지금 콜 몰아주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사들 입장에서도 콜 골라잡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자신한테 유리한 콜이 왔을 때 이제 그것을 선정해서 이제 콜을 잡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택시 승차난이 되게 심해집니다. 예. 예, 기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콜을 골라잡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는 여러 번 택시를 불러도 택시가 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요. 가맹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호출료를 좀 더 내면서 승객이 대신 택시 기사는 무조건 강제 배차시킵니다. 즉 목적지 같은 거 뭐 상관없이. 네, 그렇죠. 예. 콜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 그 가맹 택시 기사는 콜카드를 받으면 콜카드는 이제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이제 콜이고요. 그걸 받으면 무조건 강제 배차돼서 무조건 손님과 만나야 됩니다. 예. 네, 이렇게 되면 배차율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 택시는 일단 이 콜카드를 100% 본인이 잡지 않아도 되고요. 또 심지어 한 3명의 일반 택시 기사가 있을 때 콜카드가 뜬다면 그중에 한 명만 그걸 수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나머지 2명은 콜카드를 이제 거부한 것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상황이 좀 애매해지는 게 카카오 모빌리티는 뭐 가맹 택시, 비가맹 택시를 나눈 게 아니라 배차 성공률이 높은 택시에다가 이제 콜을 좀 몰아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가맹 택시는 강제 배차가 되니까 당연히 콜 승낙률이 높겠죠. 그렇죠. 예. 근데 비가맹 택시들은 사실 조작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또 심지어 동시에 하나의 콜을 이제 3명, 4명, 5명이 받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 받지 못하면 포기한 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배차 수락률 측면에서 가맹 택시를 위한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가맹 택시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콜 몰아주기가 좀 성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이제 공정위가 어떤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런 시정 조치를 내린 거는 처음에 그 어떤 의도까지 생각하면서 이런 결과를 발표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냥 보통 이제 조사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결과가 어떤 한쪽의 콜이 몰아서 배차되는 그런 영향을 줬다면 그 결과만 보고 공정위는 이런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언뜻 들긴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도 이제 어제 공정위 발표가 나온 이후에 이제 해명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은 사실 전체 콜의 16%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서는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일반 택시 기사들도 비록 이제 콜카드를 받기가 어렵지만 본인이 열심히 일한다면 또 많은 콜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가맹과 비가맹 택시는 이제 콜 골라잡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그 자동 배차, 즉 적용되는지 선택 배차로 운영되는지 여부에 따른 수락 방식의 차이만 있지 배차 수락률 산정 방식은 동일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를 나누고 알고리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맹 택시에 어느 정도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건 맞지만
그것도 전체 비중에서는 크게 높지는 않고 또 모든 콜 배차에 있어서도 일단은 배차 수락률 같은 산정 방식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절대 부당하게 개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카카오 측은 그러니까 불공정은 없었다. 그래서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가리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건데요. 네네. 이게 어떤 식의 결과가 법정에서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전망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나 그런 걸로 좀 추정해 볼 수는 없어요? 사실 한국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즉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와 날을 세워서 좋은 성과를 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선 상황이 좀 상당히 좀 희귀한 케이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적인 메시지는 아니지만 이제 소수의 택시 기사 단체가 공정위를 통해서 좀 카카오 모빌리티에 무리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 즉 정치적인 접근도 좀 접근을 배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좀 여론전을 당분간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이제 공정위의 의결서 도달 한 60일 이내에 카카오 측이 시정해서 뭔가 보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나 봐요. 예,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공정의 조치가 어떤 효과가 없다면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공정위가 또 뭔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고 그런가요? 일단 60일 내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답을 가져와야 되는 이제 공정위에 제출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사실 심판관리관리실 같은 곳에서 의견서 작성하고 이런 시간 소요에 따라서 상당히 좀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공정위에 대해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정면으로 반박한다거나 이런 일은 사실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체와 좀 공동 대응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공정위가 지난 1월에 이제 새 업무 계획 발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결정이 해당 심사 지침에 따른 첫 번째 사례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런가요?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끝으로 짧게 짚어주시겠어요? 네, 구분이 모호하긴 하지만 시장은 좀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고요. 예. 네, 사실 첫 번째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구분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이번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이제 플랫폼에 대한 좀 정부의 규제가 더욱 좀 강해지고 있다. 이런 공포가 좀 번지고 있고요. 최근 또 정부가 좀 이렇게 모든 국민의 삶과 좀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공공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작년 10월 달에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 때도 카톡이 멈췄을 때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시장이 그것 때문에 더욱더 좀 공포에 질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지금 공정위의 이 과징금 부과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정부가 규제를 넘어서 아예 이제 온라인 플랫폼 전체에 좀 직접적으로 많이 개입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빌리티적 측면에서는 타다베이스들이 좀 재현이 되지 네네. 않을까. 그런 악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홍 이코노믹 리뷰 미래경제부 부국장과 함께했습니다.